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카드놀이 하던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 때문에 온 동네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삼성동 경로당. 매일 오후가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화투, 고스톱, 그리고 끝없는 잡담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만수라는 분이었죠. 다른 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항상 낡은 카디건 하나로 사계절을 버텨내시고 신발도 뒤꿈치가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끌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만수 씨가 또 왔네. 경로당 입구에 만수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 앞섰죠. 어디서 돈 구해서 왔나? 또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니지? 박씨 할아버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사실 만수 할아버지는 이 경로당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화투를 쳐도 항상 지기만 하고 점심값도 늘 다른 분들이 대신 내주곤 했죠. 그래서 더더욱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만수야, 오늘도 또 빈손이냐? 미안해요. 내일 연금 나오면 꼭 갚을게요. 만수 할아버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화투를 치면서도 판돈을 제대로 낼 수 없어서 다른 분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곳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이, 또 만수 씨 때문에 재미없어지겠네. 그러게 말이야.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다른 어르신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시계 바늘이 이실을 가리키고 어르신들은 어김없이 화투패를 섞고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도 구석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패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딸까? 아마 오늘도 10,000원은 잃겠지. 다들 만수 할아버지를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것은 만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워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은데. 만수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운이 좋기는. 평생 운 없이 사신 분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만수 할아버지는 연달아 패를 잃어갔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만큼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 또 졌네요. 만수 할아버지가 마지막 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황급히 줍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눈이 그 종이에 고정되었거든요. 만수 씨, 이게 뭐야? 종이가 살짝 펼쳐지면서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영수증이나 메모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씨 할아버지가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 종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도 점차 충격이 번져나갔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토지 소유권 증서 마이너스 삼성동 일대 재개발 예정지역 시가 180억 추정. 경로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말이에요. 모두가 그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만수 할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종이를 주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평소 거지 노인이라고 무시하던 그 만수 할아버지가 사실은 180억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버린 거죠. 박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 형님. 혹시 그 서류가. 순간 경로당 안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만수야라고 반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형님이라고 존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덤덤한 표정으로 화투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느릿느릿한 걸음걸이였지만 이제는 그 뒷모습조차 달라 보였어요. 경로당 문을 나서는 만수 할아버지의 뒤로 남은 어르신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양반이 정말 180억짜리 땅 주인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거지처럼 살았던 거야? 아니야, 분명히 가짜일 거야. 만수 씨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심과 동시에 욕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죠. 그날 밤 삼성동 마을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거든요. 누구는 그가 정말 큰 부자라고 했고, 누구는 그냥 허풍이라고 했고,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만수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 주변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적했을 시간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어요. 정말 180억이라고? 내가 직접 봤다니까. 토지 소유권 증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 그럼 만수 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네. 박씨 할아버지는 어제 본 증서 이야기를 벌써 1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과장되어 갔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죠. 만수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 오전 10시쯤 만수 할아버지가 평소와 똑같은 차림으로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카디건, 달아빠진 신발, 그리고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 만수 어르신 오셨네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만수야라고 반말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앞다퉈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수 할아버지가 점심값을 못 낸다고 구박하던 그 사람이었죠.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갈비탕 어떠세요? 이번엔 이씨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만수 할아버지를 가장 무시하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갈비탕까지 사겠다고 나섰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앉던 구석자리가 아니라 정중앙의 가장 좋은 자리였어요. 다들 그 자리를 양보하려고 서로 먼저 나서더라고요. 형님, 화투하실까요? 아니에요. 형님께서 피곤하시면 그냥 쉬세요. 형님 어깨 안마해드릴까요? 갑작스러운 극진한 대접에 만수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말로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그릇이 아니라 여러 그릇이요. 서로 만수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음식을 가져온 거였어요. 형님, 이건 제 집 마누라가 직접 끓인 사골 국물입니다. 형님, 이 김치는 우리 집에서 담근 거예요. 맛보세요. 평소 같으면 만수 할아버지는 라면 한 그릇도 얻어먹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후 2시쯤 경로당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혹시 이만수 어르신 계신가요? 저기 계십니다. 근데 누구시죠? 박씨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부동산개발 김상무입니다. 정장 남성이 명함을 꺼내며 만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혹시 삼성동 일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경로당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게 무슨 일로? 만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땅을 좋은 가격에 매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이번엔 박씨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말이죠. 시세를 봐서 200억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200억. 경로당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180억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200억이라니.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으로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김상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글쎄요.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200억인데 뭘 더 생각하세요? 이씨 할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급할 것 없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상무는 아쉬워하면서도 명함을 남기고 갔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조건은 더 좋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무가 나간 뒤 경로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형님, 200억이에요. 200억. 그 돈이면 뭘 못해요. 빨리 팔아야죠. 형님, 혹시 투자 생각 있으세요? 저희랑 함께 사업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만수 할아버지의 재정 고문이 되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만수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2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보다 화투나 칠까요? 아, 형님이 화투를 치시겠다면야. 판도는 저희가 다 낼 테니까 형님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제는 만수 할아버지가 돈을 내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고 서로 앞다퉈 나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경로당에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난 거예요. 이번에는 30대 후반쯤 되는 여성과 50대 남성이었어요. 아버지. 여성이 만수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미영아, 너 왜 여기에?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서울에 집도 마련해뒀어요. 여성은 만수 할아버지의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옆에 선 남성은 그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 왜 이런 데서 혼자 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평소 만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만수 할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효도할게요. 며느리가 만수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서류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혼자서 그런 중요한 것들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아들이 슬쩍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소문을 듣고 온 거였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거든요.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결국 만수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경로당을 떠났습니다. 남은 어르신들은 웅성거렸어요. 가족도 나타났네. 역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가족도 돌아와. 우리도 형님한테 잘해둬야겠어. 그 후 며칠 동안 만수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서울로 모셔간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만수 할아버지가 다시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거든요. 형님, 서울은 어떠셨어요? 박씨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만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일주일 동안 만수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가족의 과도한 관심, 끊임없이 찾아오는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그 증서 때문이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떨어진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형님, 혹시 땅 파실 생각은? 이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저희도 혹시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결국 경로당 사람들도 만수 할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바라던 모습일까? 어제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극진하게 대해주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일까? 그는 주머니 속 증서를 만지작거리며 중요한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만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 어떨까요? 제가 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깜짝 놀랐어요. 평생 얻어먹기만 하던 만수 할아버지가 회식을 사겠다고 하다니. 형님이 사신다면야. 당연히 가야죠. 어디서 하실 건가요? 동네 식당에서 간단하게 하죠. 그날 저녁 7시,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씨, 이씨, 김씨 할아버지까지 총 6분이 둘러앉았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모두들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소주를 따라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본심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형님, 사실은 제가 부동산 일을 좀 했었거든요. 박씨 할아버지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형님 땅을 팔 때 제가 중개해 드릴게요. 수수료는 안 받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좋은 업체 알고 있어. 이씨 할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200억 받으시면 저희랑 치킨집이라도 같이 해요. 요즘 치킨 장사가 잘 된다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도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더 마셨죠. 그런데 형님, 그 서류 진짜 확실한 거예요? 박씨 할아버지가 슬쩍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확실하겠지. 내가 직접 봤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의심스러워서. 이 말에 만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어요. 의심스럽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대단해서
믿기지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박씨 할아버지가 얼른 변명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증서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마치 보물을 보는 것처럼 눈을 빛내며 말이죠. 오, 진짜네요. 180억. 아니, 200억이라고 했죠? 형님, 이거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형님, 혹시 저희 이름으로도 땅을 좀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형님이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는 제가 2배로 쳐드릴게요. 형님,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만 좀. 급기야 사람들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회식 자리가 구걸판으로 변해버린 거죠. 만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슬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구나. 이때 김씨 할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 조카가 변호사거든요. 그 서류 한번 검토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사기꾼들이 가짜 서류로. 가짜라고요?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사기가 많아서요. 하지만 김씨 할아버지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서류를 조카한테 보여준다는 핑계로 잠시 가져가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형님, 이 서류를 여기 놓고 가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씨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관해 드릴까요? 박씨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은행 금고에 맡겨 드릴게요. 모두가 서류를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서류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수 할아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함께 지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만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3개 쳤습니다. 쾅!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이래서 제가 평생 거지처럼 산 겁니다.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누가 진짜 제 곁에 있었는지 다 보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형님, 그게 무슨. 여러분, 사실은 이 서류 가짜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가짜 서류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적당히 만든 거죠. 그럼. 네, 저는 여전히 가난한 할아버지예요. 180억은커녕 18만 원도 없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그럼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시험해 본 거죠. 만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던 여러분들이 갑자기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변할지 궁금했죠.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가짜 돈 때문에 진짜 마음들이 다 드러났네요. 이씨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이 영감. 우리를 놀린 거야? 놀린 게 아니라 실망했어요.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지내온 사이인데 돈 한 번 보더니 이렇게 변하는군요. 김씨 할아버지도 얼굴을 붉혔어요. 그럼 우리가 바보였다는 거야? 바보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만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진짜 자신의 돈으로요. 오늘 회식값은 제가 냈으니까 마음 편히 드세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런데 한 분만큼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노인 어르신. 돈이 있든 없든 저를 똑같이 대해주셨죠.
사람들이 김 노인을 바라봤어요. 김 노인은 오늘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분만이 진짜 제 친구였네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부끄러웠거든요. 그 다음 날 만수 할아버지는 김노인과 함께 경로당에서 조용히 화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만수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사람 마음을 봤을 뿐이에요. 만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졌네요. 그럼 점심은 내가 살까? 고맙습니다. 둘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말이에요. 며칠 후 만수 할아버지의 손자가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야, 웬일이니?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손자는 진심이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할아버지가 그리웠던 거였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김노인 할아버지한테도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손자는 김노인에게도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이 녀석 참 예의 바르네. 김노인이 웃으며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김노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땅속에 묻어두면 썩는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진짜일 때 더 빛이 나는구나. 경로당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과 진짜 친구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가짜 돈으로 시작된 소동은 이렇게 끝났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게 해준 고마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 만수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